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제 현대자동차의 최초의 그리고 국내 최대의 드라이빙 센터가 설립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왜 이제 왔니? 라는 노래가 좀 떠오르는데 BMW 드라이빙 센터가 2014년에 우리나라의 아시아 최초로 설립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참 많은 비판을 받았었어요. 야, 우리나라랑 연고도 없는 BMW도 와서 드라이빙 센터를 짓고 고객들이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현대자동차 니네는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참 비판을 하신 분들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좀 6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드디어 이 현대자동차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드라이빙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일단 위치는 충남 태안이에요. 충남 태안인데 사실은 여기가 현대자동차 혼자서 사용을 할 곳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미 한국타이어에서 이 태안의 기업도시라는 구역이 있어요. 이 기업도시 구역 내에 한국타이어의 주행시험장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행시험장 부지 안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어차피 주행시험을 하려면은 다양한 코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야 되니까 그 코스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주행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브랜드 체험 공간을 만드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미 한국타이어의 주행시험장은 거의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시설물들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빙 센터 강의실이라든가 브랜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동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시설들이 더 확충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022년에 이 드라이빙 센터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 드라이빙 센터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보도자료상에 따르면은 126만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인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BMW 드라이빙 센터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BMW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적이 한 24만 제곱미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거의 한 5배 정도 큰 부지 안에 이 드라이빙 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한 8가지 정도의 어떤 체험 코스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보다도 전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이 고속주행 체험 코스가 생긴대요. 고속주행 체험이 단순히 그냥 일자로 쭉 뻗은 길에서 드래그하고 이런 식의 고속주행이 아니라 이 조감도를 보면은 부지를 이렇게 한 바퀴 뺑 두르는 이런 운동장의 그 트랙 같은 그런 형태의 오벌 서킷이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원형 트랙이 단순히 그냥 이 평지에서 이렇게 코너가 있는 그런 트랙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가 이 코너에 딱 들어가면은 이 도로가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죠. 쭉 올라와서 실제로 달릴 때는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이 벽 위를 이렇게 옆으로 타고서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고성능 주행시험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액만 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보도자료를 보면은 거의 최고속도 한 시속 250km까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짐카나 슬라럼, 드리프트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핸들링 그리고 젖은 노면 장애물, 비포장이죠. 비포장 코스 같은 것도 다 마련이 돼 있고 또 이제 고속주행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현대자동차에 주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주행을 교육받을 수도 있고 실제 주행을 체험할 수도 있고 정말 평소에 하기 드문, 하기 어려운 체험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아마 예상하기로는 BMW랑 마찬가지로 어떤 브랜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이런 문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놀러 가면은 하루 즐겁게 놀고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초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BMW 드라이빙 센터가 생겼죠. 이게 세계에서도 3번째예요. 처음에 독일에 생겼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시장이 크니까 미국에 생겼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이제 한국에 이게 설립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치도 공항이랑 가깝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렇게 환승하러 왔을 때 잠깐 가서 체험 주행을 해보거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어쨌든 간에 운영상으로는 적자라고 하는데 BMW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런 운전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데 엄청나게 좀 공헌을 한 시설이죠. 그래서
2014년에 이 BMW 드라이빙 센터가 생긴 뒤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존에는 자동차 체험이라고 하면은 뭐 전시장에 가서 차 구경하는 거 말고는 거의 할 게 없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사실 이 BMW 드라이빙 센터가 생긴 이후에 뭐 현대 모터 스튜디오라는 거를 뭐 이제 강남에도 하나 만들고 고양에도 더 크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도 2018년부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이제 AMG 스피드웨이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런 브랜드가 적용이 된 서킷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AMG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어떤 주행체험 행사 같은 걸 할 때 다 이제 용인 서킷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BMW 드라이빙 센터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동차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2022년에 현대자동차의 드라이빙 센터가 설립이 되는 데에도 거의 10년 전에 시작이 됐던 이 BMW 드라이빙 센터가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 드라이빙 센터의 어떤 일화를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이런 썰들이 있어요. 일단 한국타이어랑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가 라는 부분에서도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죠. 사실은 이게 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랑 현대자동차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 라는 시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도자료를 받고서 더 놀란 게 얘네 둘이 사이가 이렇게 좋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이야기가 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3년에 제네시스 DH, 그러니까 지금처럼 브랜드 독립을 하기 전에 현대 제네시스였을 당시에 2세대 모델인 DH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출고 타이어로 한국 타이어에서 만든 S1 노블 2라는 타이어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고급 차용 어떤 컴포트 타이어인데 얘가 출시가 되자마자 뭐 소음 문제가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명음이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편마모가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한다 라는 그런 이슈가 한번 발생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좀 나름의 진상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한 4만 대 넘는 차량들을 이제 무상으로 타이어를 교체를 한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까지는 출고 타이어로 계속 한국 타이어를 썼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쉐린하고 컨티넨탈 타이어로 싹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타이어랑 현대자동차에서 약간 신경전도 있었어요. 현대차에서는 이 차량들이 이 출고 타이어로 납품된 타이어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한국 타이어에서는 아니다, 이 타이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에 이 타이어 이슈가 터진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출고 타이어로 사실 거의 웬만하면 국산 타이어만 사용을 하다가 그 뒤부터는 좀 고급 모델이나 뭐 최상급 모델들,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출고 타이어를 수입 타이어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뭐 미쉐린이나 컨티넨탈이나 뭐 최근에는 뭐 피렐리 타이어도 들어가죠. 벨로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 피제로가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수입 타이어로 많이 교체가 되면서 사실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큰 고객사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고가의 타이어들을 이제 수입 타이어 쪽에 빼앗기다 보니까 사실 이 둘이서 조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뭐 시대가 또 많이 흘렀죠. 시간도 거의 뭐 7년 정도 흘렀고, 또 그 사이에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한국 타이어하고 현대자동차 사이에 약간 있었던 그런 과거의 앙금들이 잘 풀리면서 이번에 또 이렇게 드라이빙 센터를 짓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타이어도 나름대로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원래 이제 한국 타이어가 금산공장 옆에 가면은 그 주행 시험장이 있어요. G트랙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행 시험장이 워낙 이제 좀 규모도 작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최신의 이런 뭐 고성능 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의 한 10년 전부터 좀 이 새로운 주행 시험장 설립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지로 선정이 된 게 경북의 상주예요. 상주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 주행 시험장에 또 시험용 타이어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또 타이어 하면은 뭐 발암물질이네, 유독물질이네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환경오염, 뭐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현지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공청회도 하고 뭐 협상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협상이 안 돼가지고 상주에 이거를 설치하는 게 엎어졌었죠. 엎어지고서 한국타이어에서도 계속해서 좀 새로운 이 부지들을 물색을 하다가 2018년에 태안에서 이제 기업도시라고 해서 어떤 좀 기업 유치해서 뭐 지역경제 살리고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한국타이어가 이제 여기에 굉장히 큰 부지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쪽에 주행 시험장을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저거 굉장히 좋은 트랙을 다 만들어놨네. 거기서 뭐 주행 체험도 다 할 수 있고, 뭐 고속 주행도 하고, 핸들링 이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드라이빙 센터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살짝 좀 얄밉긴 해요. 뭐 이미 한국타이어에서 2천억 원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다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살짝 들어가서 이제 건물 몇 개 더 짓고, 이 센터 시설들도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하면서, 뭐 물론 지금이라도 하는 건 잘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좀 숟가락만 얹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어떤 드라이빙 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내부적으로도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부지를 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어떤 주행 체험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소음 민원도 발생을 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겁니다. 또 한국타이어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드라이빙 센터를 하는데, 타이어 제조사 입장에서 어떤 다양한 고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주는 컨텐츠를 가득 채워 넣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마침 좀 적절한 어떤 성능 시험장이나 이런 부지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둘 간에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준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주행 시험장 겸 드라이빙 센터가 완공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윈윈하는 그림처럼 그려졌죠. 한국타이어랑 현대자동차는 뭐 서로 간에 어쨌든 이 이해타산이 잘 맞은 거고, 현대자동차는 뭐 큰 비용 투자 없이 이런 좋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고, 한국타이어도 어차피 여기 이제 드라이빙 센터 들어오면은 뭐 임대료든 뭐든 받겠죠. 그러면은 이 시설 운영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자기들 이제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도 더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생긴다고 하는 게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뭐 태양군 입장에서도 이미 한국타이어라는 대기업을 기업도시에 유치를 해놨는데, 현대자동차가 여기다가 뭐 문화체험시설 만든대. 완전 논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기업 하나가 더 들어온다. 거기에다가 이게 고객문화체험시설이다? 그럼 이제 관광객들 더 많이 오겠죠, 이거 보러. 그럼 이 사람들 와서 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면서 지금 보면은 뭐 고객, 지자체, 뭐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모두가 윈윈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아마 굉장히 피말리는 심정으로 이 뉴스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인제스피디움입니다. 자, 2019년에 현대자동차하고 인제스피디움을 운영하는 태형그룹 사이에 사용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인제스피디움 내부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일단 광고 홍보 계약을 집어넣어서 인제스피디움에 우리 현대기아 이름 쫙 붙이고 로고 붙이고 이런 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킷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전체 대절을 해서 서킷 전체를 빌려서 이 서킷 내에 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차의 뭐 트랙 테스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3년짜리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2019년부터. 해서 연간 사용료로 한 38억 정도 해서 3년치에서 거의 한 120억 정도 규모의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됐었습니다. 자, 인제스피디움 입장에서는 굉장히 2013년에 설립한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반가운 거죠. 어쨌든 간에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이 트랙 전체에 굉장히 메인 스폰서처럼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시점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 계약이 3년짜리 계약이에요. 자, 2019년부터 3년짜리 계약, 만료 시점이 2020년 봄입니다. 자, 이거 뭐 굉장히 시간이 딱 들어맞죠. 인제스피디움에서 사용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현대자동차의 전용 드라이빙 센터가 오픈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인제스피디움 입장에서는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트랙 안에서 실제로 뭐 운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체험시켜주고 트랙 주행하고 이런 거 진행하는 것들, 이제 태안에 드라이빙 센터 오픈하면은 그쪽으로 다 넘어가겠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자기들 드라이빙 센터가 있는데 굳이 이 먼 서킷에서 이걸 진행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넘어가게 생겼고, 만약에 뭐 홍보 계약이나 이런 것까지 끊어진다 라고 하면은 인제스피디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연간 한 40억 정도 지금 벌고 있던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드라이빙 센터하고
어떤 인제 스피디움 서킷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드라이빙 센터가 다양한 환경들을 체험할 수 있는 주행 시험장으로서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모터스포츠를 위해서 만들어진 레이싱 트랙에서만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객들이 이 드라이빙 센터에서 기본적인 운전에 대해서 배운다든가 뭐 이런 부분의 익스피리언스들은 분명히 태안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인제 스피디움에서도 계속 뭔가 진행을 하기는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이런 모터스포츠나 어떤 트랙 주행 이런 것에 특화가 돼 있는 뭐 드라이빙 스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인제에서 계속 진행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스피디움 자체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차에 부담이 많이 되는 가혹한 주행을 할 수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뭐 한 연간 30-40억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 이 트랙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뭐 와이 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시간이 너무 딱 떨어진단 말이죠. 2019년부터 3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2022년에 드라이빙 센터를 오픈을 한다 라고 해놓으니까 사실은 이 드라이빙 센터 오픈까지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뭐 한국타이어하고도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전까지 한 3년 정도 인재를 좀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건 아닌가. 뭐 이건 음모론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있었던 레이싱 트랙뿐만 아니라 정말 차량의 성능을 체험하고 기초적인 운전이나 뭐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 굉장히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드라이빙 센터 오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모아봤습니다. 뭐 BMW 드라이빙 센터가 2014년에 설립이 되고 뭐 그 뒤부터 참 많은 분들이 염원을 했던 것들이 뭐 드디어 좀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여전히 이슈들 많죠. 뭐 최근에 GV80 같은 경우에도 뭐 디젤 엔진의 떨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결국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어쨌든 간에 좀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뭐 어쨌거나 과거와 달리 현대자동차가 어떤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태도들을 좀 많이 전향적으로 바꾸고 더욱더 고객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들 뭐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뭐 BMW와 비교를 하자면은 뭐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이라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자꾸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터리언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터리언의 이지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